저는 변호사 시험을 5번이나 쳤기 때문에 게임을 5번 했고요. 한 5번 해보니까 조금 루틴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스케줄로 진행되는지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첫째 날 공법 객사기, 두 번째 형법 객사기, 휴식일 날 쉬고, 민사법 객관식 기록형, 그 다음에 민사법 사례형, 그 다음에 선택법 한 다음에 그 해의 변호사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이 긴 시간 준비한 게 단 5일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이 좀 허탈하기도 하고 좀 시원하기도 하죠. 저는 수기 시절에는 시험장이 집에서 통학 가능한 거리였고 CBT로 전환된 이후에는 조금 멀어서 시험장 앞에 2주 정도 방을 잡아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사 등이 귀찮아서 집에서 다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립니다. 1시간 거리여서 통학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집에서 공부하던 사람이라면 1시간 통학 거리 정도는 이사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러느니 그냥 집에서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 체력도 굉장히 안 좋고 한창 할 일도 많은 1월 초에 이사하는 것은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듭니다. 완전 통학이 부담스럽다면 어차피 그 시험 기간 자체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 1박 2일 동안만 뭘 형법 책을 갖다 놓고 그 첫째 날과 둘째 날만 그 앞에 숙소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야, 가자! 공법 아침에 눈을 뜹니다. 저는 6시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한 5번을 쳐도 오늘이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실화라니. 정말 실화. 정말 저는 못 일어날까봐 휴대폰 알람과 아날로그 시계를 모두 맞추어 놓고 카톡창에 혹시 내가 답장을 안 하면은 직접 방문해서 좀 깨워달라고 메시지까지 남겨놓고 잤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긴장해서인지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너무 졸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침 먹고 졸려서 다시 잘까봐 그 전날에 그 24시간 배달되는 카페에서 캔으로 포장해서 이제 배달하는 커피를 시켜서 냉장고에 넣어놔서 아침에 꺼내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행정고시 피스 시험 고수인데 자신은 그 시험 당일날 그 컨디션과 각성 상태를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 시험 한 이틀, 3일 전부터 카페인을 끊었다가 시험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페인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이제 각성 상태가 확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도 한 이틀 정도 카페인을 끊었다가 그 시험 당일에 오랜만에 마시니까 이 효과가 좀 평소보다 잘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 8시 30분까지 방에서 공법 최판, 공객 오답 노트를 봤습니다. 순서는 최판 결론 위주, 그 다음에 헌법 재판소 부분 객관식, 통치구조론 객관식, 그 다음에 행정법 강론 객관식 순서로 보았습니다. 공사례와 공기록 찌라시, 물, 에너지바, 텀블러 등을 가방에 넣으면 무게가 꽤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이라 눈이 좀 남아있어서 빙판길이 미끄러울 수 있는데 법후에서 운추 우선 그 법학관 신강까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체력을 아끼고 빙판길 리스크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운추 우선 교육관이 8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여기 1층으로 들어가서 4층에서 내리면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전하게 법학관 신관과 같은 위도에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하면 백팩에 이것저것 넣어놓았어도 실제로 볼 수 있는 시간 한 50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9시 30분 정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나누어 주기 전에 계속 마지막으로 화장실 다녀오실 분 나갔다 들어오세요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시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객 시험 전에는 정말 떨려요. 뭔가 아무래도 첫날이니까 뭔가 대단하게 다른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에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실제로 공법 객관식보다 민법 객관식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 심리가 또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로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그 스릴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라! 그 이후로 저는 공포영화를 봐도 별로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1시 10분에 시험이 끝나면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 먹는 곳에서 객관식 시험지를 펴서 이제 판례 지문들을 확인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객관식에 틀렸던 거나 헷갈렸던 걸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 제가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해당 객관식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사례 기록형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는 영상도 컨텐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까지 치고 나면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제 기록 시간 전까지 이 기록형 찌라시를 조금 눈에 바르다가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거 하나만 치면은 그래도 첫 번째 날 4분의 1이 끝났다라는 생각에 좀 긴장이 풀렸었나 봐요. 그래서 14회 변시 때는 이 호루라기 소리가 없다 보니까 대기 시간에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 있다가 제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을 슬며시 떴는데 그 한 대각선 앞에 있는 사람 모니터 우상단의 그 초시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30 몇 초였는데 아 시계가 움직이고 있네? 그 숫자가 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거 뭐지? 하고 딱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들 뭔가 시험지를 막 이렇게 넘기면서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잠이 들었구나 해서 그때 식겁하고 깨서 이제 시험지를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 기겁했는데 어떻게 딱 그 시간에 잠을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자, 공법 기록형은 19시에 끝나요. 그리고 법전을 반납하고 나오면 한 7시 30분 정도 됩니다. 저는 점심과 저녁 모두 같은 메뉴를 먹었는데 제가 올드보이를 감명 깊게 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같은 메뉴를 시키면서 뭐든지 예측 가능하고 좀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버프 아미가에는 그 해 변시를 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귀를 쫑긋하면 이 문제 정답이 뭐였구나 해서 쏙쏙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싫으신 분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은 거를 끼고 이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형사법을 보고 잘 것이냐 아니면 자고 나서 일어나서 형사법을 좀 볼 것이냐 하는 선택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본인 컨디션과 체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피곤해서 잤습니다. 2시간 뒤에 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알람을 한 여러 개 맞춰두고 이제 잤는데 다행히 밤 10시 정도에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형사법을 조금 보다가 잤습니다. 먼저 자고 일어나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런 안전장치를 좀 해놓고 주무시는 걸 권면드립니다. 형사법은 캡슐 체크한 부분만 보다가 최판으로 넘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캡슐 체크한 부분을 보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만 보고 형수법 객관식을 보다가 2시에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다음날 아침에 최판을 봐야지 생각하고 잤는데 사실 이 공법 시험을 끝난 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4시간은 체력도 이제 바닥일 정도, 체력이 바닥이고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초집중을 하려고 해도 가장 최대 출력이 나오는 4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양을 줄여놓고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일차. 2일차에도 게임이 시작됩니다. 6시에 깼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제 형사법을 너무 조금밖에 못 보고 잤다는 자괴감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형사법을 막 보다가 이제 객관식 시험을 치러 갑니다. 이거는 허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형사법에 투자했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한 공법 하느라고 형사법을 안 본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도 결국 시험 직전에 이만큼밖에 못 보는구나 하는 허탈감이 매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형사는 최판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그 나머지 점심 객관식 사례형 일정은 공법 날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저는 형사례 끝나고 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잘 봐서가 아니라 이제 형기로만 치고 나면은 휴식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의욕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휴식일 날 민사법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서 되게 민사라도 이제 좀 고득점을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실제로는 체력이 안 돼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부푼 마음을 안고 형기록 자료를 보게 됩니다. 형기록은 형사례와 호환성도 좋고 체력도 바닥난 상태라 뭘 봐도 눈에 그렇게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순서를 정해드린다면
형식재판 사유인 친구죄, 반의사 불벌죄, 죄명을 확인하고 공소기간 도가 면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형소법 조문들과 좀 몇 년, 이걸 어느 정도 한번 눈을 바르고 나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형기록도 좀 기존 경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13회 때는 죄형 법정주의 관련한 내용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이 기록형에서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이번에 두번 가중이나 경합범 가중과 같은 형제실에서 나오는 그런 죄수 판단이 나올까 예상을 하고 준비해 갔는데 실제로 나오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2일차가 끝났어요. 이러면 정말 해방감도 들고 휴식일 날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일차 저녁에는 선택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법을 보기 전에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유튜브에 김경하 강사님께서 무료로 올려주신 민사법 최신 판례 유튜브 강의를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선택법을 보려고 하기는 했는데 이제 듣던 거 마저 듣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눈 감고 김경하 강사님 최신 판례 강의를 듣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것도 한 자정 정도에 잠시 깼는데 그래서 자정에서 새벽 2시 정도까지 선택법을 조금 보다가 또 휴식일에 저를 믿고 잤습니다. 자, 휴식일. 아침 7시에 깼는데 너무 졸렸습니다. 저의 계획은 상법, 민소, 민법 이 순서로 보려고 했는데 2시까지 회사법을 보다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민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우를 범하시지 않길 바라며 한 3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상법, 민소, 민, 상법, 민소, 민 약간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많이 하려다가 또 뭔가 퍼져 있기도 하고 막상 휴식일에 그렇게 많이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휴식일에 휴식을 하는구나 하면서 우픈 감정을 5번이나 반복해서 느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나 봐요. 예림이도 말하죠.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정말 5번이나 잘 안 변했던 것 같습니다. 자, 3일차. 민사객을 전날 전부 본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정신승리를 하며 보러 갔습니다. 저는 12회 때, 13회 때는 상법 객관식부터 풀었고 이번 15회 때는 그냥 1번부터 풀었습니다. 실제 13, 14, 15 객관식 점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법 객관식은 시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배가 정말 고파요. 민객이 끝나고 나서는 정연석 변호사님 기록형 파이널 특수 자료를 봤는데 그래도 뭔가 민기록이 불안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연석 변호사님께서 가담법이 기록형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적중해서 시험장에서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5번 시험을 쳐도 늘 강사님들이 찍는 게 한두 개는 맞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언제나 누구가 무엇을 맞췄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일 경우도 많은데 사실 너무 많이 찍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누가 정말 많이 맞췄네 이런 게 가끔 있기는 한데 늘 어느 강사가 어느 정도는 맞춥니다. 자, 이제 민기록이 끝나면 하루만 남았다는 생각에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이게 꼭 잘 봤다 못 봤다를 떠나서 이제 출소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민사례 시험과 선택법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저는 윤동환 선생님의 암기장 그리고 민소법 관련 이제 필수 문구 그리고 공법 암기장 이렇게 3개 보려고 했는데 실제 순서는 민소, 민법, 상법 순서로 보았습니다. 점수는 늘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어느 걸 먼저 볼지는 그냥 본인 취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법, 보험법, 어수, 소멸시효 이 4가지는 먼저 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족법, 어수, 보험은 너무 휘발성이 강해서 이때 보셔야 하는 거고 소멸시효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상법, 민소, 민법 어디에서나 이렇게 양념처럼 끼워 넣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자, 민사례를 치고 나면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허탈함과 약간의 슬픔과 이런 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막상 좋을 것 같지만 또 이제 잘못 쓴 것 같은 거,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면서 복잡한데 이제 선택법에서 고득점을 하면 점수를 굉장히 많이 벌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법에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투자를 많이 한다고 점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 아니었던 게 조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어나 환경법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정말 출소한 기분입니다. 5일 동안의 저당 잡힌 시간이었지만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준비했던 게임 5번 다녀온 후기